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퍼시픽 블루에 대해서 제가 이미 3편을 통해 가지고 아웃코스에 1, 2, 3번 홀, 그 다음에 4, 5, 6번 홀, 그 다음에 7, 8, 9번 홀,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인근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웃코스 끝났으니까 이제 인코스 가야죠. 그래서 인코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코스 쪽이 경치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치가 좋은지 그리고 또 인코스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네, 그럼 이제 인코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웃코스하고 인코스 중에서 경치 얘기를 하면 인코스가 훨씬 이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코스는 이제 우리가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인코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클럽하우스 스타트에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카트를 따라가겠죠. 가면 여기가 팀 그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홀, 그러니까 인코스 1번 홀이고 아웃코스부터 계산한다면 10번 홀이 되겠죠. 10번 홀의 경우에 오른쪽에 이 호수가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넓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거리를 한번 찍어 보면은 여기가 아마 화이트 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찍어 버리면 360m 정도 나오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별다르게 어려운 것은 없는 홀이고요. 내려가는 홀이라서 거리도 많이 나오는 홀입니다. 파4입니다. 여기에서 대강 요 정도면은 요게 22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만약에 티샷 날렸다면 중핀이라고 보면은 130m 정도 남는 그런 파4 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홀, 그러니까 인코스 1번 홀이 끝나고 나면 다음 홀 11번 홀로 갑니다. 근데 이 11번 홀은 분위기가 꽤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건데 여기 스팅 그라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구글 어스로는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상당히 높은 곳에 팀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훅 꺼졌다가 완만하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긴 홀입니다. 그렇지만 보이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에서 아마 티샷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50m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긴 거리가 나오는데 요렇게 가야 되는데 긴 거리가 460m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파5 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칠 것인가의 얘기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조금 불편하니까요. 뭐 못 칠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까지 이제 넘기는데 우리 왜 골프장 가면 캐디가 이거 넘기는데 얼마예요?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133m 정도 나옵니다. 근데 뭐 티샷을 드라이브로 했을 때 뭐 한 200m 나온다고 봤으면 요 정도에 떨어뜨리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위험하죠. 예. 여기로 가버리면 이게 벙커고 또 조금 짧게 쳐가지고 여기로 가버리면 162까지가 이제 벙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제 쳐야 됩니다. 180m 정도. 그리고 나서 페어웨이 우드 같은 걸로 167까요? 예. 예, 요 정도 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로 올려버리면 108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게 파5 홀, 그래서 그 인코스 2번 홀, 그 다음에 전체 코스를 아웃코스부터 봤을 때는 11번 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카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뱅 도는데요. 여기에 가면 제 입장에서 바다는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에 팅그라운드가 좀 높거든요. 예, 팅그라운드에서 딱 보면 바다가 쫙 보이는데 저는 이 바다가 제일 이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찍어보죠. 여기서 티샷 해가지고 여기 중핀까지 만약에 온다 했을 때 360m 파4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이른바 역세권으로 이렇게 가면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하나?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220m 정도 드라이버를 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140m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린이 조금 어렵습니다. 퍼시픽 블루 같은 경우에 그린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데는 많지가 않은데 요 그린은 조금 어려운 편이고 경사가 좀 있는 그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팅 끝나고 나면 예, 카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보는 그 경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또 바다까지 얼마나 되나요? 요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바다니까 예, 바다까지 1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이상이 인코스 1번, 2번, 3번 아웃코스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10번, 11번, 12번 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인코스 1번, 2번, 3번 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아웃코스 설명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곳들은 아주 가까운 곳인데 이제 살짝만 멀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벳부에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은 후지, 바다는 세도, 그 다음에 온천은 벳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퍼시픽 블루에 가면 벳부도 가깝고 또 세토나이카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인이 자랑하는 세 개의 명승들 중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을 가지겠군요. 그러면 같이 벳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한번 좀 가봅시다. 그런데 벳부 오늘 설명드릴 텐데 벳부 가기 전에 조금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요거는 구글 지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골프장이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해안도로가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해안도로가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일 겁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잘 가다가 길이 꺾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골프장에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겠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삼거리이지 않습니까? 예, 삼거리입니다. 요 삼거리가 있는데 요 삼거리 부근에 가면은 우리가 조그맣게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그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요 삼거리가 있고 요 삼거리 부근에 가면 우리가 뭔가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요 정도 한번 가볼게요. 예. 네, 보시면은 요 이제 우동집이 꽤 유명한 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고요.
예, 여기가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슈퍼입니다. 보면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우리가 골프장에 갈 때 골프장 쪽에서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번 세워줍니다. 그러면 물이라든지 주전부리라든지 또 이제 그 저녁에 뭐 드실 분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들은 여기서 많이들 사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골프를 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한다 보면 옷이 젖죠. 그럴 경우에 이제 빨래를 하면 좋은데, 빨래를 해서 널어 놓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입니다. 또 잘못 찍었나요? 아, 여기네요. 여기 보면은 일본에는 이곳저곳에 그 이 세탁방 코인 라운드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코스모스 바로 앞에 있는 코인 라운드리가 이 지역 그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가보면은 가격도 아주 싼 편이고 깨끗하고 시설도 잘 관리가 돼 있고, 또 다른 코인라운드리보다 여기 주차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짧은 시간 안에 세탁하고 그 다음에 건조까지, 그리고 운동화 건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 우리 골프화 같은 거 물 많이 묻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건조를 이제 해가지고 세척 및 건조입니다. 세척 및 건조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슈퍼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니었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골프장에 출발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이타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가다가 보면은 어쨌든 계속 내려갑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조금 사람 사는 동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도시죠, 여기가. 여기가 베프입니다. 실질적으로 길은 요 대개 이제 그 여기 E10이라고 해가지고 오이타 자동차도라고 하는 고속도로하고 좀 다른데 좀 큰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베프로 들어갑니다. 베프는 지금 요거는 구글 지도인데 구글 어스 가볼게요. 예. 여기가 베프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인데, 이게 이제 원래 여기에 온천은 오래전부터 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관광지로 개발을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한 100년 조금 넘었나요? 그 정도인데 이거를 어떤 실업가가 와가지고 관광지로 개발을 했고, 개발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장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사카에서 여기로 오는 그 전기 여객선 항로를 개발하고 또 전기 여객선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막상 가보면 지금 여기 산이지 않습니까? 이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베프 인터체인지가 여기인데요. 베프 인터체인지에서 들어가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가파른 그 길을 내려갑니다. 지금 이게 길들이 쭉 있는데, 네, 요 길이지 않습니까? 이 길들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가면 해안이 있고, 기껏 해안이 요 정도, 요 정도가 조금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천은 베프에는 아무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프에서 과연 어느 온천을 갈 것인가 하는데, 온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몸을 담그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온천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구경만 하는 온천의 경우에는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죠. 예, 거기는 아주 많이 뜨겁습니다. 베프 팔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입장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바다 지옥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바다 지옥이 별게 아니고요. 예. 물이 푸른색입니다. 이게 이제 그 광물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바다 지옥이라고 하는데, 예, 늘 이렇게 그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앞 사진 이건 보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익히는 사진이고 여기에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또 판매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고 여기 이제 바다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펄펄 끓고 있고 가끔은 폭발은 아니고요. 확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뭐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볼 수 있게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철분이 있는 바다 지옥이 아닙니다. 철분이 있어서 이렇게 벌겋게 불지옥이라고 하는 온천인데요. 이렇게 바로 옆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갈 수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데 가면 악어를 키우는 곳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온천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대중목욕탕이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뭐 대중목욕탕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다들 깨끗합니다. 그래서 쓰는데 큰 지장은 없고 물론 돈은 조금 냅니다만은 그다지 비싼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수건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실 때 호텔에서 수건을 가져가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뭐 온천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뭐 무겐노사또 온천과 숲이 또 같이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좋아 보이네요. 한번 봅시다. 예, 이게 뭐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데서 잠자면서 이거 개인 그 온천이죠. 이렇게 조그맣게 폭포도 흐르는 이런 온천. 아주 전통적인 일본 온천입니다. 온천 이름이 이제 슌카슈도 추나 추동이네요. 예. 이런 요렇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온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골프장에서 배프 가실 때 물어보시면 아마 어디가 좋다라고 추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추천 받은 곳으로만 가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갓나와 온천 이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온천 자체는 이렇게 늘 펄펄 끓고 있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온천 업소죠. 온천 업소고 대개는 이제 일본식 그 방도 있어서 돈을 주면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보면 요렇게 이제 일반 동네에 있는 그런 목욕탕입니다.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면 이곳저곳에 막 그 연기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증기가.別府는 언제 가도 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펄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別府시가지의 그 남쪽 끝으로 이렇게 쭉 길이 올라가는데요. 이리 올라가면 이제 고속도로하고 만납니다. 여기에 이제 스기노이 호텔이라고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경우에 좀 현대식으로 온천을 많이 지장을 해놨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과연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자체가 온천수기 때문에 겨울에 가도 뭐 이렇게 수영을 즐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애들 놀기가 참 좋습니다. 요거는 낮에 찍은 사진이죠. 낮에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여름이네요. 왜냐하면 요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수영장이 아니고 온천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영장은 당연히 이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목욕탕은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우리가 보통 목욕하듯이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서 푸근히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이게 그 아주 그別府에서도 높은 지역에 또 건물 자체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別府시가지를 쭉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뷰를 목욕탕과 그리고
노천 목욕탕이죠. 목욕탕과 수영장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別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뭐 해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겠죠. 그런데 잘 개발을 했고 또 개발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로 오사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기 여객선을 취항을 시켰고 또 거기에 가보면 지금은 오래전부터 있는 전통 온천이 있는가 하면 아주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온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제 4, 5, 6편 설명하고 그리고 또 다른 관광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